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숲대 입구역 도보 5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5천만 원 정도 감안하면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다리셨죠? 용산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오늘도 제가 뉴스를 조금 전 보고 왔는데 용산의 호재가 너무나 많아서 실거래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파동 그중에서도 한 번 더 레벨업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었던 구축들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고급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 지역들은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충분히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례로 이태원이라든가 또는 한남뉴타운이 대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부이촌동의 그런 아파트 구성이라든가 고급 아파트들이 구성되어 있는 점들을 따라갈 수 있는, 갯매우기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안내를 드릴 지역은요, 이제 숙명여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청파동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자, 청파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남뉴타운이 구성됐었을 때 굉장히 차량의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다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특장적으로 보았었는데요. 이곳 역시 차량의 진출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계동과 함께 더불어서 청파동 재개발의 가능성들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을 필두로 해서 이 지역의 서울역 마스터 플랜, 지금 현재 서울역 통합 개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의 대도시의 이런 중앙역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남쪽과 이제 북쪽의 그런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역이 개발이 돼야 삼성역이라든가 강남권의 그런 역세권과 함께 균형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터 플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들, 지금 현재 우선 협상의 그런 컨소시엄 대상자가 지금 미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곳에 대형 오피스부터 시작을 해서 호텔이라든가 레지던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개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역과 용산역까지의 철도의 지상철들을 지중화하는 사업도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있는 이 철도 레일을 따라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원유로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적인 그런 단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7개의 노선에서 앞으로 5개의 노선 광역철도망이 또 구성이 되는데, GTX A 노선이라든가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수색강명 고속철도까지 무려 12개의 노선들을 추후 5년에서 10년 뒤에는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의 개발들 굉장히 통합개발로서의 그런 목표가 확고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그동안 용산의 핸디캡이라고 하면 개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은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르잖아요, 본부장님. 정말로 이제 착착착착 사업이 진행되고 실제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꼭 알아야 하는 게 용산은 그래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청파동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인 것 같아요. 체크포인트 조금 더 챙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2000년 이제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용산들의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10년 전과는 또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동안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계획에 조금 그쳤다면,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방안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전반적인 모든 지역들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는 상업시설들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계속 발표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용산역 뒤편 라인으로 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조성 사업들 어떤 부분으로 미래의 도시가 첨단 업무로서의 그런 구성을 가져갈지 정말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개발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3개 이상의 상업의 건물들로 모두 이런 마천루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트리플1이라고 해서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상 111층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업무지구의 용산은 서울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으로 해서 저가의 그런 저밀도의 주택들도 개선할 수 있는 재생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사업들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뭐 용문동부터 시작을 해서 청파동이라든가 서계동, 후암동까지 모든 지역들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 서울의 중심 지역인데 아직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게 된다면 가격 상승이라든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또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이제 몇 년 남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기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공부해보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본부장님, 용산은 좀 두 개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민족공원 하나,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방금 말씀해 주신 것, 두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족공원이 앞으로 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용산의 그림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용산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공원을 기준점으로 봐서 동쪽으로는 한남뉴타운이고요. 아래쪽은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서쪽 라인으로는 용산과 서울역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이제 남산과의 그런 연계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용산공원 정비 사업들이 2011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서 고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미 공사가 2017년도 착공을 진행을 하고 나서 단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면적이기 때문에 서울권의 정말 그런 그 숲세권의 가장 큰 역할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이 개발이 된다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미군 부대의 그런 이전과 함께 더불어서 상업시설들의 그런 구성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가장 중심적인 개발 호재는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렸던 용산민족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2023년 완공되는 시점을 보시면서 단계별로 이제 개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주거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용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 개발되면 정말 용산의 그림 달라질 것이고 숲세권으로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런 모습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체크포인트를 들어봤고요. 김채영 이사님은 용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또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이슈를 몰고 다니는 지역이잖아요. 이사님은 투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용산하면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은 투자처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또 금액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뭐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선풍적이잖아요. 인기가 있고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에 뭐 1, 2위를 다툴 것이다. 뭐 입지도 좋고, 뭐 배산 임수 입지에다가 새로운 또 아파트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낙후된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새 아파트들, 지금 현재 청파동 같은 경우도 서울역이다, 뭐 용산역이다 해서 그쪽이 지금 개발이 굉장히 좀 늦어졌어요. 뭐 아무래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앞으로 그쪽이 굉장히 오래된, 그냥 늦어진 반면 오래된 그 구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구옥들을 점차적으로 싹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된다면 아마 그쪽 용산이 굉장히 반짝반짝해지고, 게다가 이제 우리 한국의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민족공원까지 같이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투자하는 게 투자의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투자 금액은 점점 멀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궁금하니까 서둘러서 여쭤볼게요. 투자 포커스, 가격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구옥된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신축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축이 희소해야 사실상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지역들을 구성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들 또는 가로정비 주택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재생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기 위함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신축의 희소성에 큰 장점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차가 굉장히 잘 맞춰지는 이미 임차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부에는 임차인이라든가 주민의 그런 편의시설들 모든 것들이 이제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액대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전세 금액, 그리고 또한 월세 시에는 3천에 약 100만 원 정도인데 숙명여대가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의 상권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에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역세권 매물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 시의 실투자 금액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보시고요. 월세 시에는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